먼연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여기 좀 걸어오는데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예. 좀 여름, 그러니까 이 진짜 8월이 제일 더운데 네. 7월인데 7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8월 무더위 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더위는 보통 잘 견디는 체질입니까? 아니, 못 견딥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제 에어컨은 틀고 예. 지내는 편이에요. 하여간 뭐 여름엔 누구나 우리 염블리나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해가지고 네네.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썸머 랠리를 해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정시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기대해 볼 만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월 달에는 뭐 항상 증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랠리가 있고 네. 썸머 랠리, 산타 랠리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여름에도 보통 이제 7월 뭐 아니면 8월까지 이어지는 요 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때마다 좀 달라서 예.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나왔던 용어긴 한데 예,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뭐 그게 뭐 매년 맞고 매년 틀리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그냥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작년 그 8월하고 10월까지는 조정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별로 재미가 없었고 산타 랠리는 기가 막히게 맞았죠. 작년에 그랬죠. 엄청 났죠. 예. 그래서 한국은 좀 산타 랠리는 잘 맞는 편인데 예. 그 썸머 랠리는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그렇지 뭐 올해는 좀 있었으면 싶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주 시장 보면은 뭐 계속 등락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뭐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지난주도 사실 그랬었죠. 금요일 날 좀 빠졌지만 예. 뭐 이번 주에 어쨌든 월화 수목만 봤을 때는 증시가 어쨌든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목요일까지는 2% 올랐고 코스닥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최고치. 정말 2000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증시가.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했고 특히 이제 그 배경에는 수출인 것 같아요. 수출도 잘 나왔더라고요. 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못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진짜 약한 장이면요.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안 가면 다른 것도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확실히 강세장인 게요. 그래, 너네 형님 둘이 안 가도 상관없다 이거. 돌아다녀요. 예. 그러니까 하루는 언택트 갔다가 하루는 또 컨택형 기업들이 이렇게 막 급등하면서 막 돌고 돌더라고요. 네. 뭐 하루는 바이오도 가고 뭐 게임도 갔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왕이 없는 가운데 그 밑에 이제 주변 기업들이 예. 계속해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좀 외치면서 증시가 좀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이번 주에 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지만 뭐 실제 큰 영향도 없었고 예. 유럽의 그 피트포 55라고 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가 됐었죠. 탄소 국경세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좀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2차 전지주에 또 호재가 돼가지고 예.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랬죠. 예. 굉장히 랠리를 보였고 그리고 금통위가 열렸었지만 뭐 큰 뭐 이벤트 없이 끝났고 그 다음에 파웰 의장의 연설도 좀 있었는데 역시 좀 큰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한 4개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샘, 이건 뭐 지금은 관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샘, 고려아연, 디오, 코일패션인데 예. 이 기업들이요 되게 다 좋은 기업들이죠. 누구나 알면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우량주고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전혀 안 갔어요. 그동안. 예, 예. 증시가 좋았는데도 네. 근데 주가들이 이렇게 부진했던 기업들이 어느 날 어떤 이벤트가 생기니까 네. 정말 이 한풀이 하는 것처럼 한 20에서 30%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1년 농사가 하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 부담 없는데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네.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 좀 발굴에 우리가 좀 힘을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이제 네. 살펴보면은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5.4%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 나가가지고 막 불을 좀 껐지 않습니까? 말을 비둘기 발언해가지고 당분간 이제 긴축했다. 그래서 확산은 뭐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또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난 한 주 실업 수당 청구권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코로나는 가장 낮다. 또 이거는 또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랬는데 결국은 좀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좀 종합을 해드리면 테이퍼링을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의회 네. 증원에서 논의 중이다. 네. 근데 이제 논의 중인 건 우리 알고는 있었잖아요. 예. FMC 의사록에도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거는 언제 할 거냐가 더 관심사였는데 연준 의장은 아직은 이르다. 네. 아직 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선을 그어버렸고 그리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국채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이 채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금리는 예, 떨어져. 금리가 반대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고요. 금리 인상과는 선을 확실히 좀 그어버렸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표는 괜찮은데 네.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까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예. 완전 고용을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정도 수치는 아니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은 이제 연준 의장이 뭐 했던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안도를 했죠. 네. 예, 아직까지 연준 의장의 생각은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구나. 예. 긴축까지 가는 속도가.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예. 이러면서 연준의 아직까지 시각은 좀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런 시각이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은 보면 역시 외국인 동향, 매매 동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외국인은 또 환율하고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문제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1달러에 1,1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1,140원대 뭐 초반 정도로 내려왔는데 또 조금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환율 전망이 어떨 것인가가 궁금한데 지금 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들을 여러 개 이제 환율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위안화보다도 훨씬 약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달러 물론 이제 첫 번째가 달러가 강했죠. 네. 사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경제가 좀 빨리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은 네. 백신 접종도 느린 데다가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이게 그 펀더멘털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더 강하다. 몰려버린 거죠. 예. 예.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좀 강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해요. 예. 위안화 이제 더 이상 오르질 못하고 네. 그럼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중국도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인하했죠. 예, 인하한 게 여러 가지 뭐 배경 얘기들은 나오는데 분명한 건 이번 2분기 GDP 성장률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게 아니구나. 그 지준율을 인하했던 것 같은데 그럼 중국 경기가 그만큼 기대보다는 약하다는 거는 위안화의 또 약세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위안화하고 원화 원래 연동하거든요. 예, 연동이 좀 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의 확진자. 아, 확진자가 유독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600명까지 나왔잖아요, 하루에. 많죠. 예,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네.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원화가 위안화하고 연동이 되면 이 정도까지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위안화하고 연동이 안 될 정도로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1,150원까지 한번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의 확진자 급증 영향도 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삼성전자 이거 실적 좀 꼭지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리스크.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고는 좀 집을 순 없지만 예.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건 원화 강세잖아요. 원화 강세로 가야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럼 하나씩 풀면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라는 거는 물론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어느 나라든 가속화되면 갭은 메꾸거든요. 그럼 오히려 뭐 유럽이나 신흥국이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잡히면 오히려 달러는 크게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중국이 지금 이번에 좀 경기가 약간 부진할 것 같아서 지준율을 낮췄잖아요. 예. 그만큼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부양 의지가 생겼어요. 네. 그럼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결국 위안화가 또 나중에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의 위안화가 약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봤을 때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 피크아웃도 사실은 이제 피크아웃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화학주, 철강주, 뭐 자동차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지금 그 나오는 뉴스가 다 피크아웃이에요. 네. 다 거기 논리에 걸려 있어요. 아, 그러면 아예 주식을 다 던지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동의는 안 하는데, 시장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화가 여기 이것 때문에 강해진다, 약해진다가 아니라, 적어도 전 중립이라는 거예요. 왜냐? 반영을 했잖아요. 네. 주가가 그동안 몇 달간 못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한국의 확진자가 확진자. 언제 꺾이느냐. 근데 결국 이게 2, 3주간 방역을 강하게 하면, 경기에 약간 부담은 되더라도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확진자가 확 줄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럼 이거는 워낙 강세 요인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1,150원을 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 한 뭐 8월 말일지 9월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1,110원대 여기 초반으로 네.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강세로 보신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참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그 첫 번째가 이번 주에 그도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고요. 네. 1,730억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NF입니다. LNF가 네. 1,035억. 세 번째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944억. 그 다음에 요새 뭐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 안 갔지만 포스코를 831억 아, 예.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에 495억 샀고, DB하이텍은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470억 순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전지박, 동박이라고 그러죠. 예. 2차 전지 들어가는 그 회사로 464억을 사게 됐고,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샀던 게 SK 이노베이션도 네. 420억, 그 다음 요새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 롯데케미칼, 네. 이게 382억, CS 윈드를 308억 정도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낙폭과대주를 일부 사고 있어요. 뭐냐, 하이닉스, 네. 롯데케미칼 같은 예. 거 굉장히 주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포스코라든가 이걸 좀 일부 사면서 거의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친환경주만 사는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맞네요. 예, 2차 전지랑 그 마지막에 풍력까지.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번 주에도 뭐 유럽에서 뭐 정책이 나왔지만 예. 어쨌든 친환경주 위주로 좀 비중을 이번 주에 계속 늘려갔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관들은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고요. 네이버를 908억 정도 네. 순매수를 해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하나죠. 삼성 SDI를 793억 네.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04억 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402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DB하이텍은 외국인도 샀지만 이제 기관도 샀습니다. 네. 351억 들어왔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아.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342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335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LG전자가 323억 네. 순매수됐고, 롯데케미칼도 아까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 316억 정도 네.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IT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기를 255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외국인하고 겹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되게 대형주들은 좀 고르게 산 것 같아요. 뭐 특정 업종에 치중한 게 아니라 네. 보면 네이버 아니면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라든가 네. 골고루 고려의 샀네요. 예. 비철금속, 자동차, 화학, 뭐 IT 그 되게 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네. 기관들은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믿을 때는 우리 개인들인데 이번 주에는 주로 어떤 종목 많이 샀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역시 그 LG화학, LG화학을 1,706억 정도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예전에 현대해상이죠. HMM 예. 1,490억. 그다음 카카오도 되게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2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한샘을 이번 주에 그 M&A 이슈 나오고 예. 나서 좀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65억 샀고, NC소프트를 687억 들어왔고요. 현대차를 503억,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요새 좀 되게 지지부진하긴 한데 437억 들어왔고, 오비고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430억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398억 정도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이제 건설회사죠. 네. 이 기업을 373억 샀는데 역시 개인 투자들도 그냥 이게 뭐가 없어요. 뭐 어디에 쏠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사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그냥 여러 개 산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여기서 저도 이게 오비고라는 회사를 이름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기업이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 회사가 그 2003년에 설립된 그 커넥티드 카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번 스마트카 아시죠? 요새 네. 뭐 자동차 안에 뭐 들어간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탑재된 그런 이제 그 자동차를 뜻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네. 만드는 좀 기업이고 이 회사는 어쨌든 지금 그 이번에 어쨌든 상장을 하긴 했는데 뭐 청약 경쟁률이 1485대 1을 기록했대요.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인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인 투자분들이 이 뭐 아무튼 스마트카니까 좀 내용도 좀 약간 있어 보이고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되게 좀 독특한 기업으로 네. 좀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안 당한.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없을까? 예. 이제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 안 하는구나. 좀 그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종목도 한번 네네.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그러니까 이번 주의 특징은요.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IT 하드웨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각종 부품들 있잖아요. 뭐 예. 카메라가 됐건 이런 것들이 통칭하는 뭐 통신 장비도 있는데 이 섹터가 올해 가장 못난 이 섹터입니다. 네. 전체 섹터 중에. 근데 이번 주에는 그냥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이폰 부품주 있죠. 예. 그쪽 관련주가 12.5% 급등이 나왔고요. 어. 그다음 두 번째가 야놀자 관련주라고 그 창투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비전 펀드에서 네. 아마 2조 원 정도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야놀자 쪽에. 그래서 이번 주에 10% 넘게 올랐고 네. 여행 업종은 10% 올랐는데 여행주가 좋아서는 아니고요. 이 여행 섹터에 인터파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인터파크 M&A 아마 예, 예. 보셨죠? 네. 예, 그래서 인터파크가 급등하면서 여행 업종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역시 이것도 그 IT 부품 예. 예, MLCC 오랜만에 10% 네. 반등했고 휴대폰 부품 기업들이 7.9% 네.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이 7.8% 올랐는데 비철금속은 뭐냐면은 뭐 금 관련주라든가 구리 관련주인데 예. 여기 왜 이렇게 올랐냐면 고려아연 때문에 그래요. 아, 코리아. 고려아연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이번 주에 뜨거웠죠. 예. 예, 양극재나 그래서 이번 주에 7.7% 예. 반등했고 이번 주에 역시 화두가 됐던 게 탄소 배출 문제. 네. 요건데 그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7.3% 아. 상승했고 리모델링 관련주가 5.98% 올랐는데 역시 한샘 한샘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한샘이 가니까 예. 뭐 현대 리바트나 이게 다 좀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같이 갔고 마지막으로 역시 친환경 예. 풍력 에너지가 5.8%. 아.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는 그냥 M&A 있던 회사들이나 네. 아니면 IT 부품처럼 완전히 왕따 당하거나 친환경 기업들 네. 이 세 가지가 컨셉으로 해서 예. 좀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서 이제 7번째 2차 전지 소재 요게 많이 올랐는데 네. 좋았는데 역시 이건 탄소 국경세 그 호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네. 이제 탄소 배출 안 하면 유럽하고는 거래할 생각 하지 말아라. 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 5년, 특히 2030년 되면 강도가 엄청 세지니까 탄소 배출은 무조건 네, 줄여라. 무조건 줄여야 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역시 각광을 받았고 네.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2차 전지 예. 운송 쪽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규제가. 예, 그래서 친환경차가 좋았고 역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 에너지도 좋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있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감 장치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만드는 기업까지 결국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는데 역할을 했느냐 이런 기업 쪽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뭐 반도체는 뭐 좀 관심이 멀어지나 싶을 정도로 네. 좀 좋지가 못한데 대형주들이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되게 안 갔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 특히 그 파운드리가 좋았던 네. 것 같아요. 파운드리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지금 DB하이텍이 파운드리 대표 주자인데 네. 급락을 하긴 했지만 예. 그 목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파운드리는 지금 없어서 못 만드니까요. 네. 사실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수요는 너무 넘쳐나고 그래서 네.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자꾸 나오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뭐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가 좀 안 갔는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정책에 의하면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그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 이번 주에 그 반도체에서 제일 눈여겨보셔야 됐던 게 EUV 공정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극자회선. 예. 그러니까 보통 ASML 예, 또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EUV 쪽에 네. 확실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계열 보면은 그 노조 파업이 좀 보류됐지 않습니까? 20일까지로. 네네네. 그리고 뭐 나머지 큰 악재는 없는 것 같고 반도체 이슈도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주가는 힘을 좀 못 쓰더라고요. 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분명히 실적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현재 PER이 8배,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로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0배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지금 신차도 잘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반영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랠리를 보이려면 전기차나 친환경차에서 뭘 보여달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폭스바겐이 배터리 데이도 하고 예. 테슬라도 했었고 이번에 스텔란티스라는 기업도 예. 그 한 번 했잖아요. 네. 배터리 데이를 한 번 했는데 현대차도 지금 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비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이죠. 예. 친환경차에 대한 네. 뭔가 좀 확실하게 이게 좀 보여주면 좀 더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현대차는 그런 액션까지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 그리고 친환경 차로의 어떤 성공을 기대를 하는데 지금 딱 나오는 건 봐서는 우리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가 조금 이렇게 그 루즈하게 되게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다 또 이번에 파업 얘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예. 예, 노조가 파업 뭐 얘기해가지고 지금 물론 아직은 보류는 됐더라고요. 예, 이제 교섭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결론이 날 것 같긴 한데 다만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은 파업을 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 데이터 보면 파업을 2011년부터 18년까지 8년 연속 했는데 주가가 빠졌던 기간은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파업이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미리 주가가 빠져요. 네. 이 언론이 노출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을 했을 때 네. 주가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다음 주에 파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지만 결정이 돼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노출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현대차를 팔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를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게 아니 제가 이거를 갖고 와봤는데 예. 표지가 이거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아, 요건데 맞고 발라봐야 아는 세상. 근데 예. 되게 이게 유안타 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거예요. 화장품인가요? 화장품하고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미용, 네. 이제 자기 얼굴이라든가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있죠. 예. 피부 주름 개선해주고 피부를 좋게 해주는 그거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자기 이제 얼굴에 대해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더욱더 자기 얼굴에 가꾸려는 그 의지들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령화 또 수혜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용 관련 소비가 더 활발해진다. 그리고 뭐 시술이 잘 되면 반복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대요. 예.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어떤 산업 중에 하나인 것 예,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미용 의료기기 네. 이쪽 뭐 보톡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필러 여기다 이제 볼륨 넣는 거 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요새 제일 핫한 거 중에 하나 리프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기는 거, 당겨주는 거. 예. 그게 초음파나 고주파로 당겨주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도 되게 엄청난 인기가 많대요. 네. 예.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옛날에는 다들 그 성형외과 가서 칼을 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후유증 같은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칼을 대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이걸 비침수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우리 화장품 뭐 스킨케어나 이런 거 말고 네. 기능성 화장품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브랜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토팜이라는 브랜드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집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네. 많이들 쓰시는 브랜드인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이름이 뭐냐면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네. 더마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약간 얼굴 이쪽 피부 예. 이쪽과 관련된 예. 이런 것들을 뭐 좋게 해주는 화장품인데 이게 약간 의료를 네, 기업하는- 맞아요. 의료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또 화장품은 또 병원에서도 많이 팔아요. 네. 화장품인데도. 예. 근데 이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인데 사람들의 미에 대한 욕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화장품 시장 내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그 어떤 기업들에 대한 설명도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한타증권 보고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공부해 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어쨌든 좀 재밌어요. 맞고 발라봐야 아는 세상. 예. 예.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